말띠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이것은 누가 더 착하고 나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뜨거운 불이고 그 사람은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함께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당신의 뜨거운 열정은 그 사람의 냉정함 앞에서 매번 힘을 잃게 되죠. 당신의 그 강렬한 불꽃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 인생의 폭우를 쏟아붓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 띠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4년생 갑오생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관계부터 살펴보죠. 1960년 경자생 쥐띠가 딱 언급되는데 이 관계는 왜 그렇게 특히 위험하다고 분석했을까요? 자료 보니까 겉보기엔 안정을 주는 듯 다가온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상대방의 쇠 기운, 경이, 갑오생의 나무, 갑을 딱 쳐버리고요. 이걸 천간충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의 기운, 지지로는 상대의 물, 자가, 갑오생의 불, 오를 확 꺼버리는 지지충. 그러니까 위아래로 전부 부딪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충돌인 겁니다. 와, 하늘하고 땅에서 전무 충돌이요. 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의견 좀 안 맞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애써 쌓아 올린 기반이 그냥 무너지는 듯한 그런 불안감, 이런 걸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결국 자존심에 상처 있고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지기 쉬운 관계라고 봐야죠. 어휴, 정말 쉽지 않겠네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또 다른 쥐띠 1948년 무자생과의 관계도 나오던데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좀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땅에서는 똑같이 물이 불을 꺼뜨리는 자오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안정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갑오생의 나무, 갑이 상대방의 흙, 물을 제압해서 뭔가 재물, 정제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관계가 더 꼬이고 손실만 커진다. 이렇게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뭐랄까,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아, 내가 뭔가 컨트롤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조심할 관계로 1961년 신축생 소띠가 언급되네요. 이건 앞서 말한 충과는 또 다른 문제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에 따르면 그 이유 없는 미움이나 원망 같은 거 있죠. 원진이라고 하는데 혹은 좀 비합리적인 집착, 귀문 같은 복잡한 감정으로 얽히기 쉽다고 나와요. 그 상대방의 날카로운 칼날 같은 쇠, 신이 갑오생이라는 나무, 갑을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모습, 금극목이죠. 겉으로는 명예, 정관을 주는 듯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갑오생의 에거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 듣기만 해도 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관계들이네요. 이런 관계의 역학을 보여주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요. 반대로 갑오생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료에서 1958년 무술생 개띠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있네요. 네, 이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갑오생이라는 큰 나무가 드디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넓고 아주 든든한 땅, 무술을 만든 격이에요. 나무가 흙을 만나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관계는 갑오생이 가진 그 뛰어난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안정적인 성공과 재물, 정제를 얻도록 돕는 정말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사회적으로 함께 큰 성공, 이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룰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무에게 든든한 땅이라니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다음은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입니다. 이 관계는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인연은요, 마치 마르지 않는 큰 강물이 갑오생이라는 나무에게 계속 흘러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수생목이죠. 이런 조건 없는 지지, 이걸 사주에서는 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힘내 이런 좋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실제로 갑오생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주고 사회적인 목표, 이것도 삼합에 해당합니다. 를 이루는데 아주 강력한 정신적 또 물질적 힘이 되어준다고 분석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정말 진심으로 돕는 그런 후원자 같다고 할까요? 아,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존재라 끊임없는 지지. 좋네요.
마지막으로 1967년 정미생 양띠와의 관계도 좋은 궁합으로 꼽혔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이 관계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 육합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오생의 나무가 상대방의 따뜻한 불을 만나서 마치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는 목생화 그런 모습이에요. 오, 이것도 목생화네요. 아까 갑오 자체도 목생화였는데. 네,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갑오의 오화는 너무 강렬한 불이라면 정미의 정화는 은은하고 따뜻한 불이거든요. 그래서 갑오생의 강하고 때로는 좀 날카로울 수 있는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 상관의 기운을 통해서 갑오생의 재능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54년 갑오생 어르신들의 인생의 편안한 안장이 되어줄 귀한 인연과 그 등 뒤에 무거운 짐만 싣는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태우고 달려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명장을 만나 천하를 얻는 명마와 짐만 싣다 지쳐 쓰러지는 말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갑오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어르신의 고단했던 질주를 성공의 도착점으로 안내할 단 하나의 인생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966년생 병호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좀 주의하라고 하는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그 1972년 임자생, 쥐띠와의 만남을 최악의 파괴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네, 맞아요. 임자생. 이게 물, 임자하고 불, 병오가 하늘과 땅에서 그냥 동시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소위 천충지충이라고 하거든요. 천충지충이요. 아, 용어부터가 좀 세네요. 네. 이게 그냥 성격이 좀 안 맞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료에서는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충돌 에너지로 봐요.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다니. 와. 네. 겉으로는 나를 단련시킨다 이런 명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혹독해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죠. 아, 혹독한 단련이라. 또 다른 주의해야 할 관계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경자생 쥐띠도 역시 물자 기운이 당신의 불을 직접 치는 관계라서요. 인생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 1973년 개축생 소띠 있잖아요. 네, 개축생 소띠. 이 관계는 원진하고 귀문이라는 건데 자료에서는 이걸 축축한 안개에 비유해요. 축축한 안개요? 네, 뭐랄까 명확한 이유도 없는데 서로 막 미워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비이성적인 집착 같은 걸로 이어지기 쉬워서요. 정신적으로 소모가 클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 안개 속처럼 답답하고 뭔가 에너지만 빠져나가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당연히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관계도 있겠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꼽는 게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예요. 74년생 호랑이띠요? 갑인생. 네, 당신의 그 거대한 불에 마르지 않는 땔감, 그러니까 아주 울창한 숲 갑인을 만난 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무가 불을 살리는 목생화 원리, 바로 그거죠. 아, 목생화. 나무가 불을 살려준다. 그렇죠. 서로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는 관계, 정인이고 함께 큰 사회적 성공까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다. 이렇게 묘사돼요. 와, 땔감이 되어준다니. 정말 든든한 존재겠네요. 불에게는 나무가 필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불의 에너지를 잘 받아주는, 뭐랄까, 다른 유형의 관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흙의 기운을 가진 인연들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1979년 김희생 양띠, 이분들은 당신의 그 뜨거운 열정을 안정적으로 받아내서 현실적인 결실로 이어주는 따뜻하고 넓은 대지와 같다고 해요. 아, 대지역, 땅. 네, 이 안정적인 관계 육합 속에서 당신의 재능이나 표현력, 식신이 아주 잘 발휘된다고 설명합니다.
열정을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슷하게 1958년 무술생 개띠도 있어요. 이분들 역시 당신의 그 강력한 불의 힘 병호를 받아내서 의미 있는 결과물로 쌓아 올릴 수 있게도 있는 거대한 산 같은 존재로 봅니다. 거대한 산이요? 네, 당신의 그 창조적인 에너지, 식신을 사회적으로 큰 성취, 삼합으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자, 오늘 저는 우리 1966년 병호생분들의 인생의 천리기를 깔아줄 귀한 인연과 그 발목을 묶는 진흙탕 같은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태우고 천하를 달려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적토마라도 관우를 만나 천하를 호령하는 명마와 주인을 잃고 초원을 헤매는 야생마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병호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고독한 질주를 위대한 대장정으로 이끌 단 하나의 인생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78년생 모호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독이 되는 인연이라고 딱 지목한 관계들인데요. 당신 에너지를 이렇게 잠식할 수 있는 유형이요. 네, 그렇죠. 첫 번째로 꼽힌 게 1985년 을축생 소띠네요. 아, 소띠. 네. 비유가 정말 와, 뜨거운 태산에 차가운 진흙을 들이붓는 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강렬하죠. 이 분석을 보면 이 관계가 소위 그 원진쌀 또 귀문관쌀이라는 에너지 흐름과 좀 관련이 깊다고 봐요. 아, 원진쌀, 귀문관쌀. 네. 그래서 이게 이유 없는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이성적인 집착 이런 걸 유발하면서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시킨다는 거죠. 아, 정신적으로.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랄까 당신을 단련시키는 관계, 편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네. 자료에서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 관계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1984년생 갑자생 쥐띠인데요. 아, 쥐띠. 네, 이건 비유가 존재의 기반을 뒤흔드는 폭풍우예요. 와, 폭풍우라. 네, 사주적으로 보면 물, 그러니까 자수랑 불, 오화가 직접 부딪히는 좌우충, 네, 상극이죠. 그리고 나무, 갑목이 당신의 토양인 무토를 막 파헤치는 목극토,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아, 목극토까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몸과 안정감을 주는 척, 정관, 다가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계로 본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그 다음도 쥐띠예요. 1972년 임자생. 또 쥐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달라요. 이 관계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대한 해일 같다고 표현해요. 헤일이요? 와, 네, 여기서도 물과 불의 충돌, 그 좌우충이 언급되고요. 당신의 토양 무토가 임자라는 거대한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아, 물에 잠긴다. 네, 그래서 특히 재물, 편재와 관련해서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관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쥐띠라도 갑자생하고 임자생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와, 진흙, 폭풍우, 헤일. 진짜 듣기만 해도 기운이 좀 빠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좀 무섭죠. 네, 하지만 이 자료가 또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당연하죠. 당신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약이 되는 인연도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맞습니다. 최고의 궁합으로 첫 번째 딱 제시된 게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입니다. 아, 호랑이띠? 네, 뜨거운 황무지에 뿌리 내리는 거대한 숲이라는 아주 멋진 비유를 썼어요. 와, 숲이라. 네, 갑인이라는 이 큰 나무가 당신의 그 뜨겁고 넓은 토양에 딱 자리를 잡으면서 비로소 그 땅이 가치를 지니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 뭐 이런 해석이에요. 오, 그럼 아까 그 갑자생 쥐띠의 목극토는 파괴적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 갑인생 호랑이의 목극토는 긍정적이라는 거네요. 오, 신기한데요, 이건 좀.
네,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갑인의 목 에너지가 당신에게 명예, 또 안정적인 틀, 그러니까 정관 역할을 해주고 사회적인 성공, 삼합관계까지 형성하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리더십 발휘를 돕는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인연으로는 1986년 병인생, 역시 호랑이띠를 꼽습니다. 또 호랑이띠네요. 네. 이 관계는 마르지 않는 땔감을 공급하는 관계라고 표현해요. 땔감이요? 그건 어떤 의미죠? 에너지를 계속 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병인의 그 큰 불, 화 에너지가 당신의 토양을 더 단단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화생토, 동시에 끊임없이 영감이나 아이디어, 즉 편인을 제공하면서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된다. 이렇게 분석하죠. 와, 지원군이라니 든든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991년 신미생 양띠는요. 뜨거운 열정이 반짝이는 보석을 낳는 관계로 묘사됩니다. 보석을 낳는다. 아, 그럼 뭔가 결과물이 확실하다는 뜻이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당신의 그 강력한 에너지가 신미, 즉 금의 기운을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잘 만들어내도록 토생금, 당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구체적인 성과, 성광으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궁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78년 모생분들의 인생에 비옥한 영토를 선물할 귀한 인연과 그 모든 것을 척박한 황무지로 만들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를 태우고 대륙을 달려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영웅을 만나 역사를 만드는 명마와 집만 씻다 쓰러지는 말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무호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운세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묵묵한 걸음을 위대한 정복으로 이끌 단 하나의 인생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90년생 경호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세 가지 관계를 강조하는데요. 네, 어떤 관계들인가요? 첫 번째는 1984년생 갑자생 쥐띠입니다. 84년 GT요. 네, 이 관계는 천충지충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이죠. 갑과 경이 부딪히고 또 땅의 기운, 지지죠. 자와 오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아, 위아래가 다 충돌하는 거네요. 천간도 지지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가 다 흔들리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좀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약간 파괴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하늘과 땅이 다 부딪힌다니 정말 강렬하게 들리네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니 좀 무서운데요? 네, 그만큼 근본적인 충돌 에너지가 아주 크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주의할 인연은 1996년 병자생, 역시 쥐띠입니다. 아, 또 쥐띠네요. 96년생. 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상대방의 강한 불, 병화가 당신의 쇠, 경금을 계속 녹이려고 하는 화극금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되고요. 아, 쇠를 녹이는 불. 그렇죠. 그리고 땅에서는 역시 물, 자수가 당신의 불, 오화를 꺼뜨리려는 자오충이 또 일어납니다. 와, 이것도 위에서도 극하고 아래에서도 충하고 이중으로 힘든 거네요. 네, 맞아요. 이중 압박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게 당신의 본질, 뭐랄까 정체성까지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정체성까지 흔들린다니. 아, 이건 정말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관계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1987년 정묘생, 토끼띠와의 관계입니다. 87년 토끼띠요? 네, 이 관계는 파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나 약속 같은 것이 좀 깨지기 쉬운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아, 믿음의 문제군요. 예민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좋은 점이 오히려 좀 안 좋게 발현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짤등이 많아진다거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의할 인연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힘이 된다. 이런 귀한 인연들도 분명히 있겠죠? 아,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귀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인연들인데요. 이 자료에서 정말 최고의 궁합으로 꼽는 관계가 있어요. 바로 1979년 김희생, 양띠입니다. 79년 양띠요? 오, 최고의 궁합이라니 기대되는데요. 네, 소위 육합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조화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방의 안정적인 땅 기운, 기토가 당신의 그 뜨겁고 불안정한 불, 오화를 싹 감싸 안아주고요. 이게 화생토죠? 아, 불의 기운을 땅이 받아주는 거군요. 네, 안정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땅이 당신이라는 단단한 쇠, 경금을 더욱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 즉 토생금을 한다는 겁니다. 와, 화생토에 토생금까지. 그렇죠. 바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그 안정적인 땅의 에너지를 제공해서 불안감을 딱 잠재워주고 거기에 지혜, 편인의 기운까지 더해서 당신의 가치를 확 높여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말 이상적인데요. 불안감을 잡아주고 가치까지 높여주다니. 네,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만하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인연은 1982년 임술생, 개띠입니다. 82년 개띠. 이 관계는 당신의 그 날카로운 재능, 경금이라는 칼을 큰 물, 임수로 깨끗하게 씻어서 더욱 빛나게 해주는 그런 형상으로 봐요. 아, 물로 칼을 씻는다. 네, 이게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핵심 에너지, 물의 역할입니다. 당신 안의 그 재능, 식신을 세상에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돕고 또 지지에서는 인호술 삼합으로 사회적인 성공까지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79년생 양띠는 안정적인 기반, 땅을 제공해주고 82년생 개띠는 재능을 닦아서 빛내줄 물을 제공해주는 정말 딱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채워주는 그런 인연들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땅과 물이 경호생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관계는 없나요? 조금 특별한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인데요. 74년 호랑이띠요. 이건 어때요? 이 관계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땅에서는 인옷을 상합의 한 축이라 사회적인 성공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간에서는 당신의 쇠와 상대방의 큰 나무, 갑이 계속 부딪히는 갑경충 관계입니다. 아, 땅에서는 합인데 하늘에서는 충이다. 와, 이건 좀 복잡한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성취, 정제라는 큰 재물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강렬하지만 다루기는 쉽지 않은 그런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1990년 경호생분들의 인생의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줄 귀한 인연과 그 앞길의 함정을 파는 악연의 정체를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내 곁에 누구와 함께 전장을 달려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말이라도 장군을 만나 역사를 바꾸는 명마와 홀로 싸우다 상처만 입는 야생마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그 지도 위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매달 경호생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분석해드리는 미라클론스의 월간 맞춤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히 운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당신의 고독한 싸움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 단 하나의 인생 전략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 운세였습니다.